누구나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모방으로부터 시작하고 복제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복제하고 모델로 삼고 있고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루에 강의를 틈만 나면 녹음된 강의를 4번, 5번씩 듣습니다. 아침에도 화장을 하면서 듣고 그래서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보려고 그래서 PPT 파일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저분이 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저희의 비즈니스 Y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을 꼭 찾으시고요. 오늘 강의실 권준범 사장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3.0 세대에 나아갈 때 가장 올바른 기본을 지켜주시는 거에 최고의 1인자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대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이분의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시작하는 건 여러분들한테는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하실 수 있으시죠? 네. 오늘 그분을 모실 때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와 같은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또 감사의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백만장자 권준범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준범입니다. 오늘 저를 보자마자 한 분 사장님이 얼굴이 왜 이렇게 부으셨어요? 그래서 쇼크 먹어가지고 지금 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진짜 부었나 보네. 네. 오늘 아침 추워졌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집에 안 들어갔어요. 집에 못 들어가가지고 1시 반에 왔거든요. 서울에. 그래서 찜질방에서 자고 그러고 나서 좀 더 부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날씨도 추워졌고 이제 가을도 지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또 추운 겨울이 올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은 제가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모닝스쿨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개강하는 날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전해주기 위해서도 물론 있어요. 근데 강사 섭외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꼭 마지막 한 점을 못 찍어가지고요. 그 못 찍은 한 점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모닝스쿨 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저희 팀 트레이닝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고자 트레이닝 쪽으로 강의를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여러분들 7월 달에 들으셨을 거예요. 7월 달 모닝스쿨에 수강하셨던 분이 계시면 그래서 혹시 들었던 분들 실천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시는 거구나. 네. 실천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든지 여러분들 모닝스쿨에서 배우는 거는요.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실천하려고 노력하시고 혹시 들었던 분이 계시다면 그 전에 들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혹여나 듣지 않았던 분이 계시다면 내가 나인코아를 지금 하고는 계시죠? 나인코아를 난 하고 있다. 네, 하고 계시는 분. 나는 나인코아가 뭔지도 모른다. 네, 모르세요? 네, 그래서 혹시 모르거나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누스킨 사업에 백만장자가 되든 블루다이아몬드 팀헬트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 있겠죠. 필수적인 사항이 나인코아구나. 지금 당장 나인코아를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되지 않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팀을 성장시키는 데 나타나요.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룹 성장을 하지 않을까? 왜 파트너들이 열정은 뜨거운데 매출도 힘들어하고 왜 이 사람들이 시간 관리도 하지 못하고 왜 생산성이 떨어질까에 대한 고민들. 열정만 갖고 성공 못하죠. 그죠? 열정이 암만 뜨거워도 현실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만둘 수 있는 게 사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튼튼한 조직이 왜 만들어지지 않을까를 하면 이 나인코아가 기본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를 후원할 때도 물론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이걸 잘 배워서 하게 되시면 여러분 사업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제목에 보시면 위에 시간 관리의 핵심이라고 나와 있죠. 시간 관리 하고 계세요?
시간 관리를 하실 땐 나인코어를 중심으로 시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일의 시간 관리를 한다. 내일 잡힌 약속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잡힌 약속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내일 데모니 한 건 잡혀 있어. 내일 동창 만나서 STP 하기로 했어. 그 두 개. 그거 먼저 잡죠. 그리고 없으면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다음 뭐 할까요? 그냥 쉬던가 아니면 세미나나 들어야지 뭐. 세미나 듣자. 그 내일 사무실 나가서 시스템 미팅 한 건인데 미팅하고 티타임 가지면서 상담 좀 하고 이게 시간 관리예요. 그죠? 그리고 남는 시간을 자기가 알아서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 관리는 사실 시간 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인코어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복지에 나가신다면 도움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시간 관리가 왜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늘 강의를 할 때 포커스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일단 포커스는 어떻게 맞추셔야 되냐면요. 일단 멀리서부터 맞추시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여러분 누스킨 사업 왜 하세요? 멀리 맞추죠. 성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공을 해서 필요한 게 뭘까를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쪼개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포커스예요. 모닝스쿨 왜 나오세요? 이건 역시 먼 데서부터 이유가 있죠. 시간 관리를 왜 하세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착실하게 살려고 아니라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 관리가 필요한 거겠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나인코어를 해야 하는 이유부터 아셔야 돼요. 나인코어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인코어 하는 이유를 알아야 나인코어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스폰서가 얘기하는데 실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의미를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파트너는 아이고요. 스폰서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아무리 아이한테 학교 갔다 와서 손 씻어라 라고 얘기하면 하기 싫어하죠.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하고 책가방부터 싸고 놀아라 이렇게 해도 하기 싫어하잖아요. 공부해라 해도 하기 싫잖아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가장 큰 이유, 의미를 모르니까. 괜히 엄마가 나 잡으려고 한다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 의미를 아는 아이예요.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아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일을 찾아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도 똑같아요. 뭔가 파트너에게 이거 하세요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의미부터 가르치세요. 나인코어 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공하려면 나인코어 해야 돼 라는 건 들어봤는데 나인코어가 성공의 어떤 부분에 필요한지는 얘기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그죠? 진동 전화 오는데요. 예. 누구 거예요? 예. 저 A형이거든요. 그래서 나인코어를 해야 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인코어 하는 이유 써 있었잖아요. 시간 관리. 그럼 나인코어는 우리가 시간 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계속. 뭐예요? 오늘 했던 일을 점검하는 정도. 그래서 내일은 오늘 못했던 걸 좀 해야겠다라는 정도. 자,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나인코어를 해야 돼요. 네. 포커스를 맞추자면. 곧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는 시스템의 모든 것은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자들은요. 뭘 갖고 있냐면 시스템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자기만의 시스템 아니면 조직의 시스템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자기 관리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조직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그 자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목표 관리라고 하죠. 목표 관리, 목표도 세무라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시간 관리, 시간도 목표거든요. 시간 관리가 철저하게 돼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시간 관리, 곧 우리가 하는 나인코어는 시간 관리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시간 관리는 곧 목표 관리와 이어져요. 그럼 목표 관리를 철저히 하면 뭐가 돼요?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도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고. 여러분도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인코어만 맞추다 보면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아가게 되면 여러분 파트너들한테 나인코어를 오늘 안 했어요. 그럼 내일이라도 하게 만들 거예요?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저도 사업할 때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내가 안 하니까 파트너들에게 하자는 소리를 못 해요.
그리고 내가 의미를 모르니까 점검을 하더라도 올바른 점검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성공에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죠. 환경. 이 나인코어를 하는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나인코어를 하는 환경.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누군가가 하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해서 그걸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보여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나인코어를 저도 지금껏 13년 동안 누스킨 사업하면서 이렇게 봤지만 제가 지금까지도 생각하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초기 때 스폰서분께서 리더분께서 나인코어를 할 수 있게끔 꾸준히 컨트롤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저희 리더 사장님이 상담을 하잖아요. 여러분 상담 어떨 때 해요? 일이 성과가 나지 않거나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리더분들한테 상담을 요청하잖아요. 그 상담 요청할 때 리더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인코어 갖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인코어. 우리 한 달에 썼던 나인코어를. 그러면 상담하기 전에 그거부터 보여드려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거부터 하고서 상담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업의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 기본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상담이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인 걸 다 완수하고 나서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그 기본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받는 게 상담인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9가지 사항을 매일 하지 않으면서 상담을 요청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상담받기 위해서라도 나인코어를 해야 됐던 시기였어요. 그땐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여기 오래 사업하신 선배 사업자들도 계신데 그분들 아실 거예요. 나인코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여러분들 운명이란 얘기 강의 때마다 하죠.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이끄는 방향대로 삶의 방향이 결정된대요. 그게 운명이래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스킨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밖에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의식은 습관이고 습관을 의식화해야 된다고. 곧 의식화한다라는 건 할 수 없는 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밖에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에서도 매일매일 사는 패턴이요. 습관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월요일은 시스템이 있고 화요일은 미팅이 있고 수요일은 세미나 있고 중요한 세미나 있고 뭐 홈파티 있고 이것만 매일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패턴을 사업 안에서도 갖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아요. 그들 대부분이 그 원인을 파악해보면 나인코어를 안 하고 있어요. 나인코어를 하지 않으면서도 사업 잘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들 원래 타고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그 타고난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를 똑같이 반복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기본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배워나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습관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습관. 여러분들은 지금 습관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습관적으로 사업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 의식을 잡아주는 게 나인코어예요.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네. 네. 성공도 습관이고 선택도 습관이고 작은 것부터 이루는 습관. 여러분들한테 제일 작은 게 뭐예요? 작은 게 매일 하루하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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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제가 죄송하네요. 자, 작은 것부터 이루는 습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늘 목표도 먼데 목표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목표 뭐예요? 팀 엘리트 되는 거, 블루 다이아몬드 되는 거, 백만장자 되는 거. 그죠? 그리고 내년에 다이아몬드 되는 거. 이런 목표 이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루의 목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늘 얘기를 하죠. 하루에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죠? 내가 하루에 계획된 걸 실천하는지 체크해 봐야 되고, 매일매일의 계획이 있으시죠? 그 계획 모든 것을 뭐를 근거로 세우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9가지 나인코어를 근거로 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인코어는 시스템이에요, 아니에요? 시스템이죠. 그죠? 시스템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은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셔야 돼요. 비즈니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저도 초기 때가 있었거든요.
초기 때 늘 스폰서님이 세미나 들으세요. 세미나 들으세요. 세미나 들으세요. 책 보세요. 책 보세요. 자료실에 테이프 파니까 테이프 사서 들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하셨죠? 그런데 사실 저도 하면서요.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세미나를 좀 듣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이제 다 하니까. 똑같으니까. 권준범 강의가 이달에도 있고 지난달에도 있고 다음 달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들으라고 하잖아요. 세미나 하물며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저희 공영배사님이 스폰서님이시거든요. 사장님 5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미나 500번 들으세요. 그냥 이게 답이셨어요. 저는 그 답을 원한 게 아니거든요. 500만 원을 벌려면 조직을 어떻게 형성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500만 원을 벌 수 있냐고 기술적인 부분을 여쭤봤더니 세미나 500번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답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근데 그 답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왜 500번 들으면 500만 원을 벌 수 있는지를. 그걸 어떻게 찾았는지 아세요? 500번 들으면서 찾았어요. 네. 이병진 사장님이 강의 진짜 많이 하셨어요. 과거에 강의하실 수 있는 BOM 강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시기에. 이병진 사장님 판서 강의 아시죠? 이병진 사장님 판서 강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서 끝날 때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지도 그리시고 끝나요. 원리 1억. 근데 그게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근데 그 똑같은 강의를 한 달에 두세 번씩 하셨어요. 강사가 많지 않았던 시절. 근데 그 톡시 하나 틀리지 않은 강의를 끝까지 들으면서도 뭘 느꼈냐면 그 안에서도 다른 게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안에서 내가 뭘 얻어야 되는지를 강의를 들으면서 찾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도대체 뭘 얻으라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서 안 거예요. 세미나를 듣는 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의미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미나를 매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규 사업자가 오면 지금도 그래요. 세미나 10번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니? 일주일에 3일 출근해서 세미나 들으세요. 세미나 들으면 스스로 변해요. 스스로 일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시킨다고 하지 마시고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들었으면 왜 중요한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걸 하게 되거든요. 시스템은 곧 뭐예요? 시스템에 참여하면 다 성공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모든 결과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다. 누스킨 한다고 다 성공해요?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고요. 그렇다면 시스템 한다고 다 성공해요? 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고. 모닝스쿨 나온다고 다 성공해요? 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고. 동전의 양면. 부정과 긍정으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성공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긍정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제일 싫어해요. 어떤 사람이요, 세미나를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매일매일. 나오면 아침 11시 강의, 2시 강의 맨날 세미나 듣고요. 그러고 나서 행동에 옮기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사업을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스폰서가 파트너들 세미나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례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을 만든 거지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11시, 2시 강의를 듣면 안 듣는 사람은 훨씬 나아요. 왜? 그 에너지 가지고 움직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뿐이고 그걸 잘 활용을 하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늘 세미나장에 있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전 이런 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세미나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은 성공자들이 무슨 얘기예요? 저는 세미나 1년 동안 300번 들었습니다. 한 달에 강의를 30개씩 매달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참여하면 다 성공하진 않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거든요.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의 의미를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모르면 물어보시고. 랠리 가면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랠리 100번 가면 100만 장자 된다며요. 그죠? 근데 그거 믿으세요? 똑똑하시네요. 예. 저는 사실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100번 왔죠. 100번 왔는데 처음 참석했을 때 랠리의 의미와 10번 참석했을 때 내가 랠리의 의미가 틀리셔야 돼요. 아, 랠리가 이런 거구나. 랠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이거구나. 랠리는 이것 때문에 하는구나.
랠리를 잘 활용하면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시스템을 통해 성장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의미를 꼭 아시면서 하셔야 된다. 나인코아의 의미도 아셔야죠. 이거 보셨죠? 제가 자료실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나인코아 저 책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주별로 돼 있나요? 주별로? 주별로인가? 일별로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인코아는 한 달이 다 보이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건 내비게이터거든요. 이걸 왜 해요? 여러분들이 1일부터 말일까지 여러분들이 한 걸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체크된 것과 체크되지 않는 것이 한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 딱 보면 이게 내 파트너가 뭐가 부족한지 나올 거 아니에요. 고정 고객 만들기가 계속 비어 있다가 한 달에 5번만 동그라미 체크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매출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고정 고객을 만나기를 늘리시면 되잖아요. 고정 고객을 늘리려면 뭐가 수반이 돼야 돼요? 제품 애용을 열심히 해야 되고 세미나 참여를 많이 해야 되고 일단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쇼더 플랜. 쇼더 플랜은 사업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업을 보여주는 건 그건 뭐예요? 나를 보여주는 게 사업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커피 마신 것도 STP예요. 왜? STP의 가장 첫 단계는 뭐죠? 니드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 STP의 시작이잖아요. 그럼 보면 고정 고객이 안 만드는 사람 보면 이 만남의 횟수가 적어요. 이게 한눈에 보여야 한 달 동안 이 사람 움직인 게 보이죠. 그래서 나인코아를 하실 때는 꼭 한 달짜리를 들고 하세요. 재본을 하셔도 좋고. 네. 자, 나인코아 꼭 해야 하나요? 꼭 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꼭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면요. 나인코아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안 해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 운동 해봤거든요. 운동을 해봤죠. 여러분 다 해봤죠? 근데 왜 그래요, 몸이? 저도 해봤어요. 헬스클럽을 몇 번 끊었나 몰라요. 6개월치 한번 내가 짧게 한 달씩 끊어서 그런 것 같아. 한 6개월 끊어요. 그 다음부터 한 보름 지나면 어떻게 하면 환불 받을지 이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운동을 하는데요. 이건 근육이 생겨야 되는데 알만백이잖아요. 고통만 따르잖아요.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건 그 각각의 기구들의 의미가 있잖아요. 어디에 활용하는 거고 이 운동은 뭘 한 다음에 하면 더 좋고 그리고 운동을 완벽하게 다 한 후에 뭐 스트레칭 뭐 이런 거 해주잖아요. 맞죠? 네. 근데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모르면 저 같은 사람 스트레칭 안 해요. 귀찮아서. 그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몸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알고 있다면 스트레칭 안 하면 당신이 한 1시간 동안 한 노동이 그냥 진짜 노동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기를 쓰고 스트레칭을 할걸요? 왜? 헛고생으로 만들기 싫어서. 스스로가 의미를 정확히 알면 어째서든지 그걸 하고 넘어가요. 나인코어를 하려면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나인코어를 꼭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 스폰서님 성공하셨는데요. 나인코어 모르시던데요, 잘? 안 하시던데요? 그거는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분이 아직 성공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성공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조직을 만들었다고 성공은 아니거든요. 나인코어는 언제 나타난다고요? 큰 조직을 만들 때 나타나요. 큰 조직은 복제가 돼야 되거든요. 복제는 뭐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조직이 커지죠. 늘 열정만 갖고 사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늘 문화 하잖아요. 문화만 갖고도 사업할 수 없는 거예요. 조직이 더 커지면. 조직이 더 커질 때는요. 기본기가 없으면 문화 갖고도 안 돼요. 사실. 어떻게 맨날 얼굴 보면 웃고 즐겁고 이런 뜨거운 열정 가지고만 끝까지 평생 조직이 갈 수 있어요. 기본기가 있어야죠. 운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운동선수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스태미너, 체력. 체력이 되지 않으면 운동 평생 못해요. 그죠? 기술만 갖고 운동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정신력 갖고만 운동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기본이 바탕에 깔려져 있지 않으면 오래 못한다는 거죠. 프로와 아마 차이는 그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최고는요,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기본기가 완벽했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고 내 조직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인코아를 꼭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나인코아를 하지 않아도 사업 잘하던데요. 잘하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잘한다라는 건 데모를 잘하고 리크루팅을 잘하고 내가 블루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공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잘하는 거죠. 조직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조직 키우는데 제일 쉬운 단계까지가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50명까지 만들 때가 제일 힘들어요. 50명을 넘어가서 100명까지, 거기서 100을 넘어가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시스템에 나오는 사람 만들어내는데. 그리고요, 200명 이상의 조직을 만들려면요, 진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는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나인코아를 했을 때의 결과와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안다면, 아까 얘기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운동했을 때와 안 하면서 운동했을 때 결과치를 안다면, 그게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 운동 잘 몰라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나인코아를 하지 않아도 사업은 할 수 있어요. 스트레칭을 안 하면서도 운동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인코아를 안 해도 사업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티가 안 나요. 지금 당장. 하지만 먼 훗날에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차이를 알면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조직의 나인코아를 활성화시키려고 만드시려면 여러분부터가 이걸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나인코아의 비밀이 있다고 했죠. 나인코아 순서 의미가 있을까요? 순서가 뭐예요? 1번이 뭐죠? 책. 두 번째, 테이프. 네? 테이프. 네? 테이프. 세 번째, 세미나. 네 번째, 제품 외용. 다섯 번째, 고정 고객 만들기. 여섯 번째, STP. 일곱 번째, 상담. 그 다음 신뢰 쌓기. 그 다음 이커머스. 그 다음에 뭐 운동. 이렇게 10코어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8코어였어요. A코어. 이 순서, 의미를 모르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어떤 조직에 가니까 이 순서를 다 바꿔놓더라고요. 예. 제품 외형이 1번으로 가 있고요. 고정 고객이 2번으로 가 있고요. 책 테이프가 저 밑으로 가 있더라고요. 예.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흉내만 내는 사업을 하는 거죠. 이건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나인코어 안에 성장을 만들어내는 원동력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1번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과 성과로 구분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매겨지냐? 1번이 최고 우선순위예요. 책 읽기. 1번부터 4번, 5번부터 8번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1번과 4번은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곧 혼자 하는 거예요. 책 같이 봐요? 혼자 보죠. 테이프 혼자 들어요. 세미나 혼자 들어요. 제품 내용 혼자 하는 거예요. 상대가 있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이건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 밑에 거는 함께 하는 거죠. 누군가가 함께 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곧 이건 뭐냐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에요. 곧 이 5번과 8번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움직이면 바로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참고해야 될 거. 1번과 4번을 하지 않는다고 5번과 8번을 못해요? 할 수 있어요. 1번과 4번을 안 하고요. 5번과 8번의 시간을 엄청나게 쓰면 더 많은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 이 사람이 성장하는 데 도움 돼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성과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돼요. 성과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 맞죠? 성과는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성과가 쌓여서 성장을 만들어내게 만드는 게 있고요. 성과가 성과로 끝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요 부류로 나눠서 하는데 처음에 사업을 하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1번과 4번은 동그라미가 매일 쳐 있어요. 잘 쳐 있잖아요. 여러분 나인코어 체크해 보시면 알걸요? 책, 테이프, 세미나, 제품 외형은 거의 동그라미 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으로 시간이 지나서 계속 내가 1년간 이걸 체크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1번과 4번이 줄어들고요. 5번과 8번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초기 사업자예요. 1번과 4번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서 우린 뭐 해야 되는 거냐면 1번과 4번을 통해서 5번과 8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을 충실하게 해서 에너지원이 생기면 그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어디다 써야 돼요? 5번이나 8번을 써야 되잖아요. 이걸 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스폰서는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1번과 4번을 체계적으로 하면서 체크를 했을 때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한테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두려움이 많구나. 아직까지. 자신감이 없구나. 아, 이 사람이 만날 대상이 없구나. 상담해보니 그렇구나. 그걸 빨리 파악해서 움직이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걸 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번과 4번 열심히 하다 이걸 못 만드는 사람이 계속 앉아있으면요. 나중에 매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매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니까 이걸 안 하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해요? 이걸 버리고 일로 나가요.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든 6개월이 지나면 여기에 머무는 시간보다 여기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늘 꾸준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완벽한 성장 안 하셨잖아요. 저도 완벽한 성장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책 보는데, 저도 세미나 듣는데, 저도 제품 외형 열심히 하는데요. 왜? 더 큰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거 하면서 이거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저도. 사업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면서 이거 하는데 쉽지 않던데요. 그죠? 우린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누스킨에서 비범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물론 지금은 많아요. 네. 제가 봐도 야, 저 사람 타고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타고났을까요? 그 전에 누스킨 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왜? 그 전에 자기 하던 일도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뭐가 중요한지 알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책도 많이 보는 사람들이고요. 이미 남의 얘기에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5천만 원, 6천만 원 벌면서도 누스킨 올인해가지고 하면서도 루비 사업자 한 달에 4, 500만 원 버는 스폰서 말 철저하게 듣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만약에 누스킨 전에 다른 일에서 4, 5천만 원 벌다가 누스킨 딱 들어와서 스폰서가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거 저렇게 하세요 하면 저는 안 따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성공자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걸 따라 하더라고요. 꼭 그 사람들은 성장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 그릇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세요. 이거 열심히 하고 이걸 못하는 사람한테 앞으로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세요라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이걸 통해서 왜 이게 안 되는지를 찾아주시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결과만 잘 만들고 성과만 잘 만드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처럼 하라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GV 많이 한다고 사업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GV 잘하면서 사업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거 하면서도 이거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시스템 안 나오고 상담도 안 하고 세미나도 안 듣고 아직 이 사업에 전혀 모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 가지고 매출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지 아세요? 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업 잘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10,000포인트 하는 사람보다 능력은 출중하지 않지만 기본을 지키면서 이걸 해나가면서 어렵게 2,000포인트 하는 사람이 더 박수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물질적으로 결과만 중요시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제가 강의 때마다 얘기하죠. 눈앞에 보이는 게 다 사실은 아니라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 내면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사람과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부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500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5천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에 따라서 부자가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10,000포인트, 3,000포인트 누가 잘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이 아니라고요. 10,000포인트 하면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10,000포인트가 이게 성장으로 안 만들어지는 10,000포인트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게 지도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계셔야 돼요. 곧 주치의, 의사가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뭐 해요? 내 파일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건강상태, 식습관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 의사가 그거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이게 돼 있지 않으면. 자,
그리고 이 낱낱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실천하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운동을 해서 건강을 만드는 운동 방법 중에 운동의 1번 벤치프레스 이런 막 있어요. 예? 나 다 해. 가면 다 깔짝깔짝 해. 근데 왜 나 안 돼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예. 그렇잖아요. 전 런닝머신 매일 타는데요. 너 어떻게 타는데? 했더니 방법대로 안 타는 거예요. 지 멋대로 타는 거예요. 예. 잘 모르지만.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 보세요. 근데 사장님 왜 저는 책을 봐도 모르겠죠? 저는 왜 책을 봐도 변화가 안 생기죠? 왜 저는 책만 피면 졸리죠? 책 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을 보더라도요. 10분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책이 여러분이 책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이 책이 되는 거예요. 그 책이 된다는 건 물건이 된다는 게 아니라 책을 쓴 저자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책은 왜 읽어야 되는지를 다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시스템에 의미를 부여하라고. 책 왜 읽어야 돼요? 책 왜 읽어야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줄줄줄줄 나오셔야 돼요. 스폰서가 보라니까요. 성공해야 되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책 봤다면서요. 이게 아니에요. 책을 봐야 되는 첫 번째. 우리 성공을 하려면 뭐 하라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이 만든 결과를 쫓아가려면 우선 해야 된다는 게 뭐죠? 생각을 쫓아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생각을 쫓아가려면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성공자 많아요?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꼭 누스킨 하면 누스킨의 성공자들의 생각만 쫓아가야 돼요? 아니에요. 더 그 많은 분야의 성공자들의 생각 다 똑같아요. 그 의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책을 보는 의미는 그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만드는 게 두 번째. 그 가진 생각 갖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 이게 책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건성건성 읽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 책 볼 때 이렇게 보잖아요. 자,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책은 10분만 읽어야 돼요? 여기 10분이라고 써 있거든요. 10분 읽으라고 했다 진짜 10분 읽고 딱 덮는 사람이 있어요. 10분을 집중해서 보면 계속 볼 수 있거든요. 그죠? 뭐 책 한 권 보는데 오래 걸려요? 책 한 권 집중해서 보면요. 한 번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2-3시간이면 봐요. 집중해서 보면. 아무리 글씨를 철저히 읽어도. 그걸 한 달 내내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야? 아직 책 읽는 법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책이 읽는 방법이 있을까요? 읽는 방법이 있어요. 책 읽는 방법. 책 많이 있잖아요. 읽는 방법.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 책에도 보면 인문고전 읽기서부터 해서 많이 있잖아요. 독서천재 무슨 대리? 그 책도 있고. 책을 보게 되면 제가 느낀 건데요. 저도 책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하게 생겼죠. 그렇게 생겼죠. 네. 아직도 그렇게 생겼나요? 큰일 났네. 네. 저도 책을 되게 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책방에서 책을 산 적이 별로 없는 사람. 헌책방을 가면 갔지 새 책방은 안 가요. 헌책방은 왜 갈까요? 책 팔러. 네. 학교 다닐 때. 헌책방에 뭐 책이 제일 비싸게 팔리는지 아세요? 영어 사전. 네. 그래서 늘 고등학교, 대학교 때 동생 사전 훔쳐가지고 팔고 그거 갖고 당구장 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학교에서 친구 영어 사전 훔쳐가지고 가서 팔고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책하고 전혀 안 친했던 사람. 그런데 책을 보면서 왜 안 친해졌나 생각해 보니까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책을 막 사주잖아요. 읽으라고 하잖아요. 책을 읽는 의미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의미를 모르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 그래도 마음 잡을 때 있잖아요. 책 한번 봐봐야겠다. 책을 막 보면요. 여러분 똑같을걸요? 접죠. 다 보면 접죠. 그러고 나서 하루 있다 보든 10시간 있다 보든 3일 있다 보면 그걸 딱 피면 처음 보는 것 같죠. 그럼 처음 본 것 같으니까 우리 뭐 해요? 뒤로 백하죠. 계속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짜증나죠. 그래도 읽었으니까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절대 뒤에서 안 보죠. 앞으로 안 가죠. 그 접었던 데서 보잖아요. 보다가 또 봐요. 근데 보는데 부정이 들어간 거예요. 읽어봤자 또 기억 안 날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접어요. 그 다음에 또 대충 보게 되고 마지막에는 잘 안 보죠. 에이, 다 봤다고 똑같은 얘기겠지. 그리고 안 봐요. 그리고 덮어요. 그리고 나서 책 한 권 봤다고 얘기해요.
봤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들여보면 하나도 안 본 책이 된 거예요. 그 이거 뭐 한 거예요? 노동한 거예요, 그냥. 운동을 제대로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만 배기다 끝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운동하러 가기 싫잖아요. 그죠? 다시는 책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보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읽는 방법을 찾아서 읽으시면 돼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동독, 정독, 필사, 토론. 이 네 가지의 방법을 거쳐야 완벽한 내가 된대요. 이영건 박사님이 늘 하는 얘기. 책 많이 읽는 건 자랑이 아니다.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어라. 한 권의 책을 10번은 읽어야 믿게 된다. 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책 많이 읽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 안에 얼마나 내가 책 한 권 봤을 때 그 사람의 의식을 내 의식으로 만들고 내 습관으로 만드냐가 중요한 거죠. 통독은 뭐냐면요. 우리가 여태까지 보는 방법이 통독이에요. 그냥 쭉 보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이 책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은 줄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책을 볼 땐 펜을 들고 보세요. 형광펜을 들더니 볼펜을 들고 줄을 치세요. 줄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접죠? 다시 피죠? 기억 안 나죠? 줄 친 거 보잖아요? 기억나요. 그러면 그걸 믿고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줄을 쳐요. 이게 통독. 우리가 여태까지는 통독하는 과정까지만 책을 봤어요. 곧 수박 겉핥기죠. 통독은 기억이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어제 본 책의 내용도 가물가물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게 되는지 아세요? 그 책의 내용을 누군가에게 얘기한 그 내용은 내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두 번째, 정독이에요. 정독은 처음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다시 펜을 들어요. 그리고 읽어 나가요. 그리고 줄친 부분에 왔을 땐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 이 정독의 단계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또다시 줄칠 부분이 보여요. 분명히 여기는 줄칠 부분이 없었는데 줄칠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책을 한 권 보면서 내 생각이 이만큼 커진 거예요. 생각이 커지니까 머리에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차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초등학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중학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틀리거든요. 그죠? 생각이 커져요. 줄 칠 때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는 과거에는 대학생들이 필사한다 그러면 책 한 권을 다 옮겨 적었잖아요. 전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봐요. 보면서 컴퓨터를 켜고 워드에다가 줄친 내용을 옮겨요. 옮기는 과정에서 3번 보게 돼 있어요. 줄친 부분을. 읽고 자판 치면서 한 번 더 읽고 제대로 쳤는지 읽고 3번 보잖아요. 그러면서 옮겨놔요. 그 다음에 뭘 해요? 토론하는 거예요. 독서 토론하잖아요. 내가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생각하는 포커스,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의미를 찾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책에서 배운 점. 그럼 그 과정에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완벽하게 내가 의식이 바뀌어요. 그럼 적어도 책에서 저자가 100의 의식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20에서 30%는 그 의식이 내게 돼요. 훌륭한 성공자들, 누스키나 성공자들 보시면 강의 되게 잘하죠. 그거 다 책에서 나온 내용들이잖아요. 책에서 나온 걸 베꼈다라는 게 아니라 책의 성공자들의 생각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강의를 하기 위해서 찌어 맞추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독서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기록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만약에 이 책을요, 필사를 해서 옮겨 놓으면 12폰트짜리로 글자 크기 12폰트로요, 25페이지 정도 나와요. 300페이지짜리가 25페이지로 축약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핵심은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럼 그 필사 정리한 25페이지짜리를요, 보는데 얼마나 걸려요? 10분이면 봐요. 그럼 그걸 수시로 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미팅을 하기 전에나 누군가 만날 때 그 책의 내용들을 한번 쫙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훑어보는 걸 가지고 계속 강의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여기 존 맥스웰의 태도라는 게 있거든요. 어디 갔네? 어디 갔어요? 정지현 사장이? 안
정리를 해 놓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그걸 보면서 그 25페이지짜리를 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 안에 핵심을 PPT 파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계속 훈련해 보세요. 이렇게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되기 위한 생각을 닮아가시고 책을 읽는 걸 100% 활용하시려면 이 방법대로 읽으시라고요. 이렇게 되면요. 책 읽는 게 얼마나 재밌어지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고민이 있잖아요. 책을 찾아요. 생각에 고민이 많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민이 많고 내가 성공하는데 아직 뭔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우리 스폰서하고 상담하잖아요. 상담하는 건 스폰서 생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통해서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내가 습관이 돼요. 그걸 내가 완벽하게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파트너들한테 책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의미를 아니까. 부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의미를 아니까 자식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왜 잘해야 되는지 얘기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의미를 모르면 자식이 공부를 못해요. 테이프도 마찬가지예요. 테이프 왜 들어야 돼요? 테이프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듣는 방법. 책 듣는 방법 아까 말씀 안 드렸죠. 책을 사방에다 놓고 보는 거. 그거 맞는 방법이지 하지만 일단 책을 한번 볼 때는요. 제대로 읽는 방법을 하고 남는 시간에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정말 책은 책상에 앉아서 펜을 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했다면 그 외적인 시간을 활용할 땐 화장실에도 갖다 놓고 침실에도 갖다 놓고 소파에도 갖다 놓고 이건 남는 시간을 책 활용할 때 하시는 거고. 책이 1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최고 우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테이프 듣는 방법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듣지도 않으면서 틀어놓는 거 이건 제일 싫어요. 설거지하면서 틀어놓고 듣지도 않으면서. 랠리 가면서요. 4명 파트너들 태워놓고 테이프 듣는 거 좋아요. 그럼 집중하셔야죠. 틀어놓고 딴 얘기하고 가수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사생활 얘기하면서 듣지도 않고 왕왕 김범준 사장 혼자 떠들어요. 이런 거 듣는 거 아니에요. 그거 들었다고 체크하지 마시라고요. 테이프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첫 번째 이건 역시 테이프도요. 앉아서 들으세요. 귀에 꽂고 연필, 볼펜 들고 적으면서 들으세요. 네. 저는 어떻게 활용하라고 하냐면요. 세미나 때는 필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파트너들한테. 가급적 녹음하라고 그래요. 녹음하고 나서 녹음된 파일을 테이프 들을 때처럼 활용하고 그때 적으라고 해요. 왠지 아세요? 세미나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세미나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오감을 갖고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라이브는요.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눈빛을 교감하면서 들어야 돼요. 가수 라이브 공연 싸이가 공연하는데 책 잡혀놓고 싸이 가사 집혀놓고 이거 보면서 이렇게 들어요? 아니잖아요. 싸이 눈을 보면서 같이 흥을 돋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강의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거 필기하느라고 못 듣는 거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세미나에서 얻을 수 있는 100%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필기는 어떻게 해요? 녹음해서 테이프 듣는 시간에 앉아서 들으면서 적으라고 그래요. 노트 필기는 그때 하라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세미나 들으면요. 에너지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미나장 나오자마자 여기저기 전화하죠. 초대 전화하고. 그렇게 활용하잖아요. 그죠? 곧 이 얘기는 세미나 들을 때는 사람이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확신과 자신감이 최고조로 올라가거든요. 만약에 이 상황을 누군가를 만났을 때까지 끌고 가면 어때요? 되게 좋겠죠. 그런데 나와서 만나고 할 때 다 꺼지잖아요. 전 그때 테이프를 이용하라고 하거든요. 내가 오늘 대몬을 가요. 그럼 제품 테이프를 귀에 끼고 그 사람과 대몬을 하기 전까지 들으면서 가라고 해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STP를 하려고 해요. 그 이영건 박사님이나 정연모사님의 이런 많은 성공자들 강의를 들으면서 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앞에 그 사람이 앉았을 때 빼라고 그래요. 제가 그 초기 때 그걸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효과가 틀려요. 테이프 그렇게 활용하라고 하고. 네. 그리고 하는 만큼은 집중해서 하라고. 그래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도 강의하기 전에 공부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강의 테이프 많이 듣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세미나 왜 들어야 될까요? 세미나 듣는 방법은 뭘까요? 세미나는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매일 왜 들어야 돼요? 103호 강의에서 강의하시는 강사가 한 달에 몇 분이세요? 거의 80명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은 나가서 사업을 할 때 뭘 얘기를 하나요? 회사 얘기하나요? 제품 얘기하나요? 성공 확률이 높은 건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103호에서 강의하는 80명의 강의 스타일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죠? 그래야 실수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사장 오늘
잘못 초대했어요. 오늘 처음 강의하신 분이래요. 처음 강의한다고 다 못하진 않아요. 근데 진짜 막 발발발 떨다가 내려가신 분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1년에 처음 초대했는데 그건 누구 탓이에요? 초대한 사람 잘못이에요. 매일 그 사람이 세미나 듣는 걸 습관화했다면 그런 실수는 안 하죠. 내가 초대할 이 사람이 누구 강의에 맞는지가 적합도가 나오잖아요. 권준범 강의가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그걸 내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도 세미나는 들어야 돼요. 매일 하나의 강의. 어떤 강의? 초대할 수 있는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전 그래서 미팅은 세미나로 체크하지 말라고 그래요. 노력해서 이 자리에 앉는 거. 초대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내가 세미나장에 있는 게 초대의 기본이에요. 나를 세미나장에 초대해야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제품 외용 매일 하시잖아요. 그죠? 매일 하는 거 어떻게 하셔야 제품 외용이에요? 나인코아 체크할 때요. 오늘 머리 감고 샤워하고 이거 체크하지 마세요. 오늘 에이지락 썼고 이거로 체크하지 마시고 갈바닉을 했거나 팩을 했거나 스페셜 케어를 했을 때만 체크하세요. 사업자는 매일매일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정 고객 만들기.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잖아요. 고정 고객 만들 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고정 고객 만들기는요. 여러분들 고객이 여러 부류가 있죠. 내가 오늘 데모를 해서 멋지게 데모를 해서 500포인트 매출을 나는 그 매출이 중요해요?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그런 매출이 매일 일어나요? 가장 기본은 뭐냐면 상식적인 거예요. 내가 매일 샵을 하고 있다면, 가게를 하고 있다면 하루에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에요? 곧 고정 고객 만들기는 하루에 매출을 하루도 한 건도 안 끊는 날이 없게 만드는 게 고정 고객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없으면 내가 사면 돼요. 맞잖아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라도 하시라고요. 오늘 진짜 매출이 없어요. 그러면 나를 위한 선물을 하든지 나를 위한 벌을 주시든지 이걸 습관화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사기 싫어서라도 매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재기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거 써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오늘은 고객을 못 만들었으니 내가 오늘 요 제품의 고정 고객이 돼보자 하고 사 쓰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사업자 만들 수도 있고 소비자 만들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하시라고요. 아니면 데모를 하지 않더라도 단품 제품 있잖아요. AP24나 미스트나 이런 것도 사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친구를 만나서 같이 전달하는 훈련이라도 하시든지 공짜로 주지 마시고 가치를 부여하면 돈을 받게 돼 있거든요. 적어도 커피값은 내가 내더라도 제품값은 받으시고 미스트라도 하나 전하시고 치약이라도 하나 전하시고 이거라도 하시라고요. 그러려면 뭐예요? 미스트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스토리텔링을 배워서 그 사람 만나서 훈련해보는 거예요. 미스트 하나 사서. 그럼 매출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달에 한 명의 데모를 못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제품이 나갔다 하더라도 일이 만들어져요. 맞죠? 미스트 30개 판 거 아니에요. 그럼 미스트 30개 갖고 일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스토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 치약 하나 샀거든요. 저 샴푸 샀는데 샴푸 쓰고 울어서 사업했대요. 그런 분이 저 파트너들 중에도 있거든요. 그냥 무심코 준 그 제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생활화 하시게 만드시라고요. STP 가서 사업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커피라도 마시면서 신뢰 쌓기 하는 거 이것도 다 STP예요. 니즈 파악하는 거. 왜? STP의 첫 걸음은 니즈 파악부터거든요.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거. 그 이 얘기는 뭐냐면 매일 한 사람 만나는 걸 습관화시키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도 이거 습관이 되면요.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한 달 내내 습관화시키잖아요. 그럼 안 만나는 게 힘들어져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나인코아예요. 그리고 상담. 상담은 스폰서와 파트너와의 상담을 얘기하는 거죠. 리더와의 상담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건 매일 점검하는 거잖아요. 매일 여러분 스폰서와 상담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프라인 상담 일주일에 한 번. 유선 상담 하루 한 번. 하루 한 번을 상담을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상담을 하고 전화하지 마시고 훈련하라고요. 매일 스폰서한테 사장님 저 잘 있어요. 이 통화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오늘 뭐 했어? 이렇게 스폰서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오늘 놀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스폰서가 칭찬을 해주든 격려를 해주든 동기부여를 해주든 뭔가 해줄 거 아니에요. 저희 스폰서님이요. 공영배사님이 13년 전에 제가 아직도 뇌리에 기억나는 거. 그분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 매일 저녁 11시면 파트너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1분도 오차가 없었어요. 11시 되면 전화벨이 울려요. 그 전화가 나중엔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피해 다녔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을 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너 왜 전화 안 받니? 그래서 영배 전화 왔다 그러면 줘요. 안 받으니까 아버지한테 전화한 거예요. 11시. 그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세요? 딴 거 아니에요. 내일 세미나 들으세요? 내일 초대 있으세요? 이 얘기만 하셨어요. 왜? 그게 중요하다는 거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매일 그 얘기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요. 세미나 들으라고 얘기 안 하시고 초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는데요? 한번 거절했잖아요. 그럼 사장님이라도 와서 들으세요? 네. 이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날 또 초대 있으세요? 없는데요? 사장님이라도 오세요? 네. 초대 있으세요? 없는데요?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스스로를 아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음 날도 없었거든요. 내일 초대자 있으세요? 네, 있어요. 몇 명이세요? 그래서 2명이요. 이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시간까지 만드는 거예요. 만들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게 되는 게 날 변화시키더라고요. 그 상담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하는 행동을 점검받는 거예요. 그냥 할 말이 없으면 저 오늘 뭐 했고요, 저거 했고요, 이거 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스폰서가 뭔가 핸들링 해줄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이걸 매일 하시라고요. 똑같은 스폰서한테 계속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스폰서가 됐든 업라인이 됐든 안부 전화를 매일 하는 걸 습관화 들이시라고. 나 살아있습니다. 나 잘하고 있습니다. 신뢰 쌓기, 성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신뢰 쌓기 콜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동네에 옆집 아줌마 누군지 모르잖아요. 만나면 인사하는 것도 신뢰 쌓기. 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보 활용하는 거. 나인코아의 비밀. 그럼 이게 나인코아는 오늘 할 일을 체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의식화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말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 도전해야 성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한 걸 체크하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는 것만 한 거잖아요. 그걸 내가 한 걸 동그라미 친 거잖아요. 내일의 계획을 목표하고 실천하는 것이 나인코아예요. 오늘 한 걸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내일 할 걸 계획을 세우고 내일 그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게 나인코아라는 거예요. 대부분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오늘 책 봤나? 테이프는 들었나? 못 들었네. 제품 회영했나? 그러니까 뭐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니까 뭐야? 아, 이걸 왜 하라는 거야? 기 빠지네. 이렇게 되세요. 다음날 됐어요. 또 동그라미 치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한 거야. 그냥 오늘 무의식적으로 한 것만. 약속이 있으면 만났고 세미나 들을 시간이 돼서 세미나 들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면서 뭐가 돼요? 나인코아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인코아 하면 기 빠져요. 이렇게. 왜 기 빠지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못하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한 것만 동그라미 치면 이렇게 돼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했던 걸 생각하면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몇 개나 동그라미 돼 있는지. 이걸 무의식적으로 한 달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럼 이걸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시간표 책가방 싸는 거하고 똑같아요. 엄마가 책가방부터 싸고 놀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죠?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사회 책가방 탁탁 싸잖아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 숙제 있었나? 숙제 없어. 준비물 뭐였지? 이렇게 하면서 딱 하잖아요. 내일 계획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수업을 받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돌아가셔서 내일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나인코아. 뭐부터 하라고요?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책.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나인코아 하다 보면 나인코아 발표하는데요. 이번 달은 바빠서 책을 못 봤고요. 이것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중요한 거 먼저 하라는데 그 이 얘기는 뭐예요? 책은 남는 시간에 보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성공해요? 어떻게 의식이 바뀌냐고요. 책을 먼저 하셔야지. 바둑의 첫돌이 중요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내 집 만드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 첫돌 놓는 거.
24시간 데일리 플래너를 피세요. 피시고 첫 번째. 그런데 내가 미리 약속이 잡혔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 미리 약속이 잡혔던 건 뭐예요? 시스템. 아, 오늘 미팅 있는 날. 모닝스쿨이 있는, 이건 미리 잡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이렇게 잡아놓고. 그런데 미리 잡혀 있는, 요일별로 미리 잡혀 있는 거 여러분 상황 파악이 다 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고객이 오늘 만나자는 건 약속을 했어요. 분당에서 홍길동이가 저녁에 보재요. 오후에 본다고 했는데 마침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미리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 외에는 이제 잡아야 될 거잖아요. 잡아야 될 거 첫 번째, 책 보기부터 하는 거예요. 책 보기 할 때 내가 오늘 딱 봐서 책을 언제 보는 게 좋을까? 아, 내일 모닝스쿨 가기 전에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펜 들고 앉아서 책을 봐야겠구나. 보시라고요. 내일 무슨 책 보지? 내일 존 맥스웰의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책을 봐야겠다. 들고 그럼 가방에 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하시면 돼요? 계획된 시간에 이걸 실천에 옮기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테이프는 언제 듣지? 테이프 두 번째, 아, 내일 이 사람한테 가잖아. 가는 이동거리 중에 이영건 박사님 테이프를 들어야겠다. 내가 파일이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파일 있는지 확인하고 그럼 이 시간에 이 테이프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만날 때 빼는 거예요. 그죠? 세미나는 언제 듣지? 내일 별로 없으니까 뭐 11시에 백사모강이나 권준범이 있든지 뭐 누구 세미나를 들어야겠다. 계획 세우는 거. 제품 애용은 언제 하지? 제품 애용은 내일 일찍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한 10시쯤에 들어가면 그때 들어가서 갈바닉 해야 되겠다. 갈바닉 안 한 지 한 일주일 됐네. 갈바닉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고정 고객 만들어야 돼요. 고정 고객 만들려고 했더니 약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이거 계획할 때 내 명단 딱 펴서 전화 돌리는 거예요. 유관순한테 전화하고 홍길동한테 전화하고 강감찬한테 전화해서 제품 잘 쓰고 있으세요? 아, 뭐 이런저런 얘기. 그럼 제가 갈까요? 내일 한번 뵐까요? 이런 전화 돌리면 잡혀야 안 잡혀요? 잡히잖아요. 그래도 죽었다 깨나도 없어. 근데 여기서 매출이 안 일어날 것 같아. 그럼 더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없어. 그러면 내일은 픽업센터 가서 내 거 하나 사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내일 미스트 5통 사서 5통 들고 사람 만나서 같이 전달해야겠다. 팔 수 있잖아요. 미스트 정도는. 그죠? 네. 그래서 지뢰 매설 해놓는 거예요. 그럼 밟으면 터지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상담. 내일은 미팅 끝나고 스폰서하고 상담해야겠다. 내일은 어떤 스폰서하고 상담하지? 네. 정해놓고. 신뢰 쌓기. 분당 가니까 분당 끝나고 나서 그냥 오지 말고 여기 콜드 좀 하다가 와야겠다. 계획 세운 거예요. 정보 확인하고. 이렇게 체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전날까지는 체크한 게 몇 개 안 되는데 다음날 이거 다 실천하면 9개 다 동그라미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더 나아졌죠. 이걸 매일 실천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더 나아지겠죠. 그런데 이대로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해야 돼요. 이 하루의 계획도 실천하지 못하고 이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블루 다이아몬드가 돼요? 블루 다이아몬드 되는 건 더 힘든데.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데서 가장 쉬운 목표가 뭔지 아세요? 내일 계획된 걸 하는 게 제일 쉬운 목표예요. 근데 그 제일 쉬운 목표도 몇 개월이 지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럼 체크해보면 이렇게 올동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올동이 됐을 때 우리가 승리한 하루라고 얘기해요. 한 달에 이런 날이 16일이 있으면 승리한 달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이걸 매일 하시라고요. 매일 하면 매일 동그라미가 실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처음 시작하면 가식으로 동그라미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리고 매달 이걸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변화되는 걸 스스로 아실 거예요. 오늘 분위기 이상해요? 분위기가 왜 그래요? 이거요, 제가 강의 때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2014년 4월 달이거든요. 4월 달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자냐면 지방에 있는 사업자예요. 지방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누스킨 사업을 언제 알기 시작했냐면요. 이달 초에 알았어요. 초에 알았는데요.
뭘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팀이 다 나인코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인코아, 나인코아. 그리고 나인코아를 이렇게 다 지저분하게 쓰는 거예요. 그 따라 하더라고요. LY도 안 들어간 친구가. 그러더니 15일 날